대선 전국의 깊숙한 뒷얘기를 들어보는 대선 설명서 서반장, 김반장 시간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두 반장이 준비한 대선 설명서가 더 긴박하고 흥미진진합니다. 자, 오늘도 여당의 서주민 반장부터 시작하죠. 예, 제가 준비한 건 5년 전에도 통합정부입니다. 자, 민주당이 최근 당론까지 설정하면서 이 통합정부로 오늘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5년 전에도 이미 나왔던 얘기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당시 문재인 후보의 주요 공약이었었고요. 실제로 박영선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통합정부 추진위원회까지 꾸렸었습니다. 예. 대통령 스스로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고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어서 통합된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그런 인재들을 폭넓게. 그런데 그 극한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한국의 후진적 정치 상황을 감안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뭐 좀 의미가 있는 제안이 필요한 텐데 문제는 진정성 있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동안에 진영을 뛰어넘어서 인재를 기용했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분들 뭐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가 34명으로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많았고요. 문재인 정부 역대 국무위원이 모두 54명인데 그 가운데 42%, 23명이 전현직 민주당 출신 의원입니다. 예, 뭐 다 잘못한 건 아니겠고 문재인 정부가 분명히 공도 있고 과도 있을 텐데 이 통합과는 분명히 다른 방향으로 갔다라는 이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겠다는 노력은 했습니까? 시도가 또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고인이 된 정두원, 노회찬 전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의 입각을 타진하긴 했었는데 예. 그게 전부였습니다. 네, 통합정부는 고사하고 21대 총선에서 거대 여당이 된 뒤에는 일방적으로 사실상 의회를 거의 다 끌고 갔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과거 잘못에 대한 분명한 사과도 없었던 데다가 어떻게 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라는 건지 구체적인 방안도 좀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 대선 승리 이후에 야당 인사의 내각 참여를 제안하고 안 받으면 개혁 과제를 밀어붙이는 방식을 반복하더라도 지금 같은 여대 야소 구조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 국회에서 180석 차지하면서 통합의 취지가 사실 뭐 거의 사라진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도 사실 통합정부를 주장한다고 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그 첫 번째 대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주로 심상정, 안철수 후보에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소위 뭐 이분을 제외한 진짜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삶을 좀 개선하자고 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력하자. 뭐 제1야당을 사실상 빼고 통합을 하겠다. 이게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질지 굉장히 좀 의문입니다. 예, 뭐 그런 점에서 이 5년 전에 민주당이 공동정부를 구성하자고 했던 김종인 전 위원장의 제안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대선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고요. 단순한 표를 얻기 위한 선거 전략이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가능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높은 정권 교체 여론의 파고를 통합정부론으로 넘어보자 뭐 이런 취지 같은데 이게 과연 진정성 있는 제안인지는 유권자분들이 앞으로 판단을 하겠죠. 자, 야당 김정우 반장이 준비한 설명서는 뭡니까? 네, 야당 설명서는 사표냐 생표냐입니다. 예, 그 야권 후보 단일화가 결렬된 이후에 사표 방지 심리가 관심으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 작용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단순하게 보면 당선 가능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자 뭐 이런 주장인데 이게 기호 1번, 2번 후보의 선거 전략에는 아주 중요한 거죠. 예, 이 문구 한번 보겠습니다. 이인재 찍으면 김대중 당선된다. 이게 지금 1997년 그 대선 때 한나라당의 당보에 적힌 건데요. 예. 이회창 후보가 막판에 적극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비교적 최근 사례도 있는데 그건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의당에 대한 지지는 다음 선거에 하셔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기억이 생생한데 이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민주당이 이렇게 저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 정의당에서 상당히 뭐 반박했던 뭐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좀 약간 비슷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 심상정 후보는 이번에 이제 생표란 표현으로 적극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정에게 주는 표만 생표가 되고 살아 움직이는 변화의 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 뭐 생표라는 표현이 말이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의미 있는 표다 이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이고요. 어쨌든 안철수, 심상정 두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결국 투표장에 가서는 누구를 찍느냐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네, 그래서 한번 그 여론조사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안철수 후보 지지율 중에서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따로 뽑아봤는데요. 이 81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68,
66까지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이제 사표 방지 심리가 작용했다는 입장인데, 그래서 조금 전에 이 장면이 이제는 안철수 찍으면 이재명 당선된다, 이런 주장으로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 생각 좀 다른 게 누가 감히 유권자의 한 표를 뭐 죽은 표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뭐 설사 이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어떤 후보를 내가 지지했다 이 행위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론사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보면 그 이제 사표 방지 심리로 해석할 수 있는 수치가 있습니다. 바로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을지 여부를 묻는 항목인데, 이 질문에 심상정 후보 지지자는 65.7%, 그리고 안철수 후보 지지자의 55.6%가 바꿀 수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윤석열 후보보다 월등히 높죠. 흥미로운 부분은 이 조사에서 심 후보의 지지율은 이제 3.5%이기 때문에 10명 중 6명이 움직여도 선거 결과에 큰 변수가 되지 않지만, 안 후보 지지율은 11%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절반 정도가 움직인다면 당락에도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그동안 야권 후보 단일화를 추진해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상 단일화가 결렬이 됐기 때문에 이 사표 방지 심리를 자극하려고 노력을 할 테고, 또 국민의당은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 찍는 표도 대단히 중요한 표다, 이렇게 방어하는 데 주력을 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안철수 후보가 토론회나 유세에서 윤석열 후보를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윤석열 뽑으면 1년 뒤에 손 자르고 싶을 거다, 전문가를 뽑을 머리는 있어야 된다, 뭐 이런 표현까지 했을 정도니까 윤 후보를 찍어서는 안 된다는 게 선거운동을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사실 윤 후보가 그동안 안 후보를 공격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좀 이제 단일화 협상에서 안 후보가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니까 내일 아마 마지막 TV 토론에서는 좀 기류가 바뀔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그동안은 TV 토론회에서 안철수 후보가 공격하고 윤석열 후보는 좀 참는 분위기가 역력했는데, 내일은 달라질 수도 있겠군요. 내일 밤 8시 마지막 TV 토론은 저희도 중계를 할 예정이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반장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